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9일입니다. 드디어 부가세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오픈 시기에 매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오픈을 하고 매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부가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오픈 때 당연히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저는 제가 저를 보면 배짱은 정말 확실하다. 근데 저는 그 촉을 믿거든요. 제가 촉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금 이사를 안 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했지만 이사하면서 진짜 소소하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돈은 들어가는데 매출은 그렇다고 매출이 저조하진 않았어요. 매출은 좀 좋았는데 그래도 매출은 안 되고, 그래도 나가는 돈은 많고, 그리고 이제 가게가 5월 1일에 오픈을 했지만 5월 말까지 저쪽 가게가 해결이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제 3월 달에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3일 만에 이 가게, 저희가 옮긴 가게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 그리고 저는 그때도 막 이렇게 진짜 돈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었어요. 제가 진짜 이건 오늘 좀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유튜브는 좀 중요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제가 이제 동생이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할머니도 오랫동안 아팠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고, 그게 다 내 탓인 것 같았고, 엄마가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 화병이잖아요. 거의 유방암 4기였고, 동생도 르게릭병이었는데, 동생도 뭐 저에 대한 어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아서 그게 병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할머니도 어쩌면 뇌출혈로 쓰러진 그날에 제가 이제 놀러 갔다가 그렇게 출혈로 쓰러진 거니까, 이제 제가 쓰러져 보니까 뇌에 압이 올라오면 출혈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3명이 아픈 게 저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게도 잘 안 됐고,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감정이 좋지가 않잖아요. 가게가 잘 될 리가 없고, 가게가 잘 안 되니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신랑이랑 사이가 좋을 리가 없고, 그러니 직원들이랑 사이가 좋을 리가 없고, 이게 모든 것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오랜 시간 자책하고 저를 굉장히 이제 미워하고 막 이런 시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한 3년 갔죠. 그 고통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할머니의 죽음이 그 고통에 약간 종점? 버스 종점 같은 느낌. 할머니의 죽음이 더 이상의 고통은 없다,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앞으로 없을 거다. 왜냐면 이제 엄마도 돌아가실 수 있고 저도 죽을 수 있고 누가 죽을 수 있겠지만, 그 죽음을 처음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프긴 하겠죠. 근데 한 번 그걸 겪어본 사람들은 그 2번, 3번은 조금 더 아프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놀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보내는 방법도 이제 혼자서 터득해야 됐고, 그래서 그 고통의 정점에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제가 이제 뭐 종교가 있으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욕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욕망이 어떤 거냐면 제가 저의 첫 번째의 어떤 트러블 메이커가 그거잖아요. 애정결핍이잖아요. 너무 많이 맞았고 제 나이에 저만큼 맞은 사람은 정말 거의 1000분의 1? 그러니까 거의 복권 당첨될 확률? 근데 그게 평생을 내가 안 맞았더라면 사업체도 더 잘 끌고 나갈 수 있었을 거고 애정결핍이 없었더라면 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항상 그 분노와 화를 주체를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는데 아무리 심리치료를 받고 아무리 정신과를 가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제가 뿅 하고 이제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저에게 주어졌던 그런 어렸을 때의 시련들 정말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어졌는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살부터 뭐 18살 거의 뭐 12년 가까이 있었던 저에게 일어났던 일은 저에게 시련이 아니고 저에게 사명 같은 일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애정결핍 때문에 제일 하고 싶은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의 마음을 몰라요. 저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정말 고아의 엄마가 되는 게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에요. 왜냐면 그 결핍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거는 결국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저를 볼 것이고 또 그 색안경을 끼고 저를 봤을 때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젠가 진짜 뭐 정말 제 목표는 어쨌든 고아원을 운영하는 거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일단 제가 다 보냈어요. 그쪽으로 그 고아원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한 1년 정도 됐어요. 지금 고아원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지. 다 되게 바쁘고 되게 시간이 없고 되게 체력도 딸리는데 이제 다들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사단법인을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이거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경제적인 게 아니고 그 멘탈, 그런 추진력, 용기, 결단력, 투쟁심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그 일이 주어지진 않고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도 않겠죠, 누구나.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저의 목표예요. 제가 일을 하는 이유도 그 목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용을 하지만 미용의 수입이 또 그런 제품의 부수입이 경제적인 자유까지 가야 내가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경제적인 자유가 없지만 가정, 봉사활동을 가야죠. 그거는 상관이 없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체력적인 여유가 없어도 봉사활동은 가지만 인생 최종적인 목표 자체는 그쪽인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 눈에는 좀 잘못 좀 인식이 될까봐 저는 유튜브 외에는 말하진 않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자식이 없죠. 저는 자식이 없고 그리고 일단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겪은 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종교가 있기 전에는 신을 원망했죠. 신을 원망하기 이전에는 나를 원망했죠. 너 왜 이렇게 태어났니?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정말 고통이 어설프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최고의 그 고통의 경지에 이르려면 그때 비로소 내가 갈 길, 내가 어떤 그릇, 내가 어떤 사람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지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제가 되게 친한 고객님이 계신데 그 고객님이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사람보다 되게 그릇이 커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일반 사람들이랑 좀 그릇이 달라서 아마 동생이 사회생활하기 되게 힘들 거다. 왜냐면 불의를 보고 참아야 되고 아닌 거를 내가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못 참는 사람들이 결국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리더가 된다고 해서 뭐 성공한 삶이다 뭐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 참는 성격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누나분한테 남동생이 그런 사춘기를 제가 겪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아이한테 아직까지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큰 어떤 사건이 생기면 아마 진짜 자기 자신이 나올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비로소 정확한 갈 길이 보이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느껴질 거다. 그게 촉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멘탈이 되게 약하고 뭐 상처를 잘 받고 남들보다 되게 좀 나약하다고 제가 스스로 느끼는 시즌이 있었는데 저는 할머니 죽음 앞에서는 정말 강한 저를 느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울 게 없더라고. 더 이상 이 세상이 이 우주 원자 이 모든 게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옮기는 것도 무서울 게 없었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가게를 옮겨서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아니었어. 내 스스로의 나에 대한 믿음이었어. 그게 있었어. 왜냐면 나는 나를 만났거든. 근데 큰 사건이 아니면 절대 자기 자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만났는데 얘가 너무 강력한 거지. 너무 강력해서 저를 괴롭히는 순간도 왔었고 걔를 만났을 때 제가 막 진짜 막 피를 토하고 그 강력한 아이가 나온 거죠. 그 극한의 고통 때 피를 토하고 분에 못 이겨서 뇌가 터질 것 같고 이런 거를 겪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와 무섭더라고요. 저는 걔가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걔를 발견하고 앞으로 이 아이와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지에 대한 플랜을 짰죠. 그래서 저는 큰 일을 하겠다 이거 절대 없고요. 저는 그냥 무조건 고아를 위해 살겠다. 이거는 확실하게 목표를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게 되려면 어떤 정확한 멘탈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흐지부지한 추진력, 결단력, 투쟁심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났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잘 지내준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언빌리버블입니다.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설득시키고 정말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일으켰고 결국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보신 분들은 놀랄 겁니다. 제 얼굴이 너무 좋아져서 물론 말랐지만 예쁘게 말랐습니다.